네, 이렇게 싸강으로 하게 됐고요. 저번 시간까지 전류에 관한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전류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제 전류를 응용하는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이란 뭐냐면, 이거는 681쪽에 있어요. 옴의 법칙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V는 IR만 아시면 돼요. 이 V는 IR만 아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이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R은 델타 V분의 I다. 즉 전압차를 I로 나눠준다면 R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냐, 혹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회로를 가져올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나중은 아니고 지금 할 건데,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V하고 R이 있으면, 즉 전압하고 저항이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법칙이어서 옴의 법칙은 V는 IR, 이거 정도는 꼭 외워주셨으면 해요. 네, 이거는 꼭 외우시고, 이제 그 697쪽을 보시면 이제 저항기에 직렬과 병렬 연결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볼 텐데,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볼게요. 직렬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축전기 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직렬 연결이는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낸 R1, R2라고 했을 때, 이거의 등가 저항이라는 뭐냐면, 이게 같을 등자거든요. 같다라는 뜻이니까 요 두 개의 이 가는 더할 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등가 저항이라는 거를 우리가 라지 R이라고 보면, 이 라지 R이 R1과 R2를 하나로 퉁친다는 거예요. 즉 여기 요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하고자 하는 게 등가 저항이에요. 다시 등가 저항은 회로의 전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러 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 축전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건전지 있고, 여기에 걸리는 플러스와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가 걸리고, 여기에 똑같은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걸리니까 Q1과 Q2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랑은 달라요. 즉 뭐냐면 Q1 이꼴 Q2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기전력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페이지 695쪽 기전력원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펌프라고 생각해요. 펌프. 그 물 이렇게 끌어다가 오는 그런 펌프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 기전력원이라는 거를 펌프라고 봤죠?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한 거는 전지라는 말이 좀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로를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하고 직렬 배우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회로를 살짝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에너지보다는 이제 여기 요 건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서 흘려보내는 전기를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또 여기서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기준점 하나를 잡으면 여기를 저희는 그라운드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라운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저희가 전압을 배울 때 전압차라고 하잖아요. 전압차니까 일정 기준을 여기를 0V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어차피 3V에서 5V가 올라가나 5V에서 7V가 올라가나 이거 두 개의 전압 차는 2V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 포인트를 0V로 잡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이거를 좀 지워보고 이걸 지우고 이거 조금 남아. 이곳을 0V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여기 요 건전지가 5V를 제공하는 건전지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는 0V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5V가 흐르게 되겠죠. 5V가 쭉 여기가 전부 다 5V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라는 여기에서 여기에 전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V가 사용돼서 여기에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는 0V가 흐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0V냐면 처음에 여기 기준을 0V라고 잡았잖아요. 여기를 0V라 잡으면 다음 이런 장치들을 만나기 전까지 여기 요 초록색 선분들은 전부 다 0V로 동일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제가 입체로 그리면 이해가 쉽다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0V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5V가 제공이 됐죠. 그럼 이렇게 뛰어요.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또 회로를 따라서 흐르겠죠?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는 여기 저항을 만나서 전압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됐는데 여기 요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강화가 만약에 무슨 색? 핑크색.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서 회로를 따라서 흐르다가 저항을 만나서 전압 강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압이 강화가 됐다면 요 뒤에 거를 생각해 보면 얘는 5V로 이렇게 뛰었는데 5V 받기 전에 0V였잖아요. 0V였으면 0V가 그대로 이 전선을 따라서 흐를 건데 여기에 0V는 여기에 와 있는데 전압 강화가 만약에 5V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전선, 같은 전선에 있는 다른 장치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요 전선에 있는 전압은
같아요. 전압을 이제 전위차라고도 하는 게 전위, 전기적 위치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위치가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위치가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는 위치가 같아야 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로 설명을 하면 이제 요거를 지우고 그 이론에 따르면 그냥 다음 거 할게요. 그 이론에 따르면 이제 요 회로를 보자는 거예요. 요 회로를 이제 보면 이게 기전력원이라 했잖아요. 기전력원. 이렇게 그 전력원을 공급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없던 거를 얘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전력원. 즉, 요 건전지의 역할이 기전력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같은 전선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장치를 만나기 직전에 같은 장치에 있는 전선, 같은 전선에 있는 여기 쪽에 보면 여기랑 여기랑은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은 다 전위가 같아요. 다시 전위가 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같고 이렇게가 같고, 즉 여기 한 평면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5V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3옴이에요. 옴은 저항의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그라운드 포인트라 할게요. 0V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가 0V면 요 빨간색 칠한 부분은 전부 다 0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V네요. 0V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0V가 가다가 5V를 만나요. 그러면 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지난 선부터는 여기서는 5V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5V가 되고 여기에서 일정한 전압을 쓰겠죠. 그거를 V1이라 할게요. V1이라 하면 여기에서 전압을 5V에서 V1을 썼으니까 지금 색칠하는 보라 색깔은 5V에서 V1을 뺀 만큼 여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옴에서도 V2만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요 보라 색깔 지나고 들어왔을 때는 5V 빼기 V1이 들어왔는데 3옴에서 V2를 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5V-V1-V2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요 빨간색 깎기에는 다 같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0V랑 요 5V-V1-V2가 같으니까 저희는 5V가 V1 플러스 V2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잘 공감이 안 되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입체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입체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흐르면 요 같은 라인은 다 같은 높이에 있겠죠.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고 여기에서 5V를 공급을 받았으니까 전위가 올라가겠죠. 전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서 저항이 일정하게 썼죠. V1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요만큼을 저희는 V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V1만큼 썼고
이게 얼만큼 올라갔어요? 5V만큼 올라갔죠. 5V만큼 올라가고 V1만큼만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흐르겠죠. 요 전선을 따라서 요 전선을 따라서 흐르겠죠. 그리고 다음 저항을 만나서 또 떨어져요. 근데 요거랑은 만나야 하니까 이렇게 만나도록 떨어져요. 그러면 또 요거를 이렇게 연장해 보면 얼만큼 떨어지냐면 V2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요 저항 R1과 R2에서 쓴 전압의 합은 공급해준 전압이랑 같다는 거예요. 다시 공급 전압이랑 소비 전압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렬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축전기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저항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직렬 회로에서 이번에 3개 그릴게요. 직렬 회로에서 이렇게 R1, R2, R3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급해준 전압이 여기에서 공급해준 전압이 요 3개에서 소비한 전압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전압 이꼴 소비 전압 이렇게 두면 저희가 만약에 공급 전압이 공급이라 할게요. V 공급은 여기 R1, R2, R3죠. 이제 소비 전압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요 R1에서 사용한 전압이랑 R2에서 사용한 전압이랑 R3에서 사용한 전압이랑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류의 성질을 앞에서 이렇게 흐를 때 직렬의 성질이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직렬 하면 여기에 흐르는 R1, R2, R3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다시 설명할게요. 공급 전압이 소비 전압이랑 같다 했죠. 그러면 V 공급은 V 소비인데 V 소비는 V1, V2, V3죠. 여기서의 V는 R1에서 쓴 걸 V1이라 하고 R2에서 쓴 그 전압을 V2라 하고 R3에서 쓴 거를 V3라 할 때 V 공급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이 V를 옴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I R1 더하기 I R2 더하기 I R3로 우리가 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를 나타낼 수 있는데 V 공급은 우리가 이제 직렬에서 흐르는 전류가 다 같기 때문에 일단은 I 곱하기 뭐라고 해야 하냐면 R 전체예요. 이게 왜 R 전체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V를 공급해주면 요거 이 세 저항에 의해서 I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해주는 V 공급은 I 곱하기 R 전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I를 다 지워보면 결론은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이게 직렬에서의 등가 저항이에요. 자, 이거를 할 때마다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병렬까지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병렬. 이번엔 병렬 연결을 볼 텐데
이렇게 대표적인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병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전력원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다른 장치를 만나기 전까지의 전선은 모두 전 위가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랑 다 같고 이것도 전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같아요. 언제까지? 요 다른 거 만나기 전까지. 지금 색칠한 파란색이 전위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파란색을 0V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요. 그리고 아니다. 뭐 이번에는 0 말고 1V라 가정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5V짜리 건전지라고 하면, 즉 5V를 올려주는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파란색, 자 파란색 다음 만나기 전까지라 했죠. 요 부분 이렇게 요 지금 색칠한 연두색 부분은 전부 다 1V에서 5V를 더해준 값인 6V라고 할 수 있죠. 여기 6V네요. 여기도 6V고, 그리고 여기는 1V, 여기도 1V.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얼마 쓴 거예요? 델타 V. 전이차가 5V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델타 V. 전이차가 5V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병렬 연결에서는 요 두 개에 걸려지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거를 또 똑같이 입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입체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입체로 그려보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다 0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다 회로랑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는데 여기에서 5V를 봤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위가 올라가죠. 얼만큼 올라가요? 5V만큼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시 이 전선을 따라서 흐르겠죠. 전선을 따라서 흘러서 왔어요. 흘러오고 이제 똑같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져. 똑같이 전류 따라 흐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저항을 만나서 정합 강화가 일어나는데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어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어져야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0V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V였잖아요. 그럼 얼만큼 떨어졌어요? 5V가 떨어졌고 여기도 5V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양단에 걸리는 V1이랑 V2가 같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보면 여기 V1하고 V2가 5V랑도 같잖아요. 즉 V 공급해주는 거랑 즉 전체랑 V1이랑 V2가